MP 차트 다시 등장시켰는데요. MP 차트 이 슬라이드에 해당하는 동영상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고 복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드리면은 프로톤 X축, 뉴트론 Y축이고, 프로톤이 과잉인 핵종에서 파지트론 방출, 알파 방출, 그리고 뉴트론 과잉인 핵종에서 베타 방출인 상황이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시험을 내면은 그냥 MP 차트를 기술하시오 하면은 이 차트를 그냥 그리시고 어느 상황에서 베타가 방출되는지 파지트론이 방출되는지 이런 것을 다 그리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는 이렇게 됩니다. MP 차트를 기술하고 그리고 세부적인 내용을 뭐 이렇게 설명하시오 이렇게 제가 시험 문제 항상 냅니다. 그래서 이 MP 차트 잘 기억하시고요. 알파 데키 다시 설명드리면은 헬륨 입자다. 그리고 중성자 2개, 양성자 2개에 구성되어 있고 에너지는 대략 5메구다. 그리고 공기 중 물에서 비정거리라고 하는 날아가는 거리 정도예요. 이동하는 거리. 보시면은 프로톤 2개, 뉴트론 2개 방출되는 알파, 헬륨 입자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시고요. 베타 마이너스 다시 리마인드 하시겠습니다. 베타 마이너스는 뭐죠? 뉴트론 리치. 뉴트론이 과잉인 핵종. 그리고 그 상황에서 E 마이너스 방출. E 마이너스 방출된다. 그리고 이게는 치료에 사용된다. 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핵심 내용입니다. 베타 플러스 양전자고 프로톤 리치, 양성자 과잉 핵종에서 방출되고 양전자 방출 핵종입니다. 얘는 특징이 E-와 결합해서 180도 방향으로 감마가 방출된다 라는 특징이 있죠. 베타 플러스 프로톤 리치 핵종에서 방출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했고요. 포지트론 이미터는 베타 플러스 데케이를 하고 베타 플러스 데케이를 하면서 E 플러스가 방출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쓰이는 페트레이션은 플로로데옥시 글루코즈다. 줄여서 FDG라고 하고 여기다가 F18 방사성 동위원소를 붙입니다. 앞에 의료에서 많이 쓰는 방사성 동위원소 F18 설명을 드렸죠. 양전자 방출이고요. 그리고 플로로데옥시 글루코즈는 포도당의 아날로그 유사체입니다. 그래서 포도당과 비슷한 성격을 띠는데 약간 좀 다릅니다. 약간 다른데 무슨 말이냐면 포도당은 셀에 세포에 섭취되었다가 다시 다 빠져나오는데 플로로데옥시클로즈는 세포에 섭취된 다음에 다시 빠져나오지는 않습니다. 그런 특징이 있고요. F18을 붙인 FDG를 많이 쓰는데 이것이 펫에서 가장 많이 쓰는 거고 특징은 베타 플러스를 방출하는 동연수를 쓴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뉴클리어 메디슨 이미징을 하겠는데 핵의학은 레디오 파마슈티크를 우리 몸 안에 집어넣는다. 그래서 방출되는 감마를 계측한다. 이게 핵의학의 개념입니다. 뉴클리어 메디슨이 핵의학이고요. 인젝션 오브 라디오 파마슈티클,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를 약을 레디오액티브 서브스턴스, 그러니까 방사성 동위원소를 약에 붙이고 그걸 주입한다. 정맥 주사를 하고 그리고 특징을 이런 방사성 물질이 붙은 약은 우리 몸 안에서 특정 과정을 추적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 몸에 정맥 주사를 했어요.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서 심장을 통해서 뭐 이렇게 리버로 가고 뭐 키드니로 가고 브레인으로 가고 이런 것들이 계측이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방사성 동연소가 우리 몸 안에서 계속 방출이 되기 때문에 그 방출되는 감마리를 계측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그 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펫 스캐너는 기본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방출되는 감마를 영상으로 한다. 픽처로 영상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트레이서가 어큐뮬레이션 축적되는 것을 영상을 하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 그림과 같이 우리 몸 안에 라디오 파마스티크를
주사를 해요. 정맥 주사를 하고, 그러면 우리 몸 안을 순환하다가 섭취가 되겠죠. 섭취가 되고 거기서 이렇게 감마리가 방출이 돼요. 방출이 되면은 여기서 크리스탈이 있고, 그 다음에 포토 멀티플라이어가 있어요. 그리고 컴퓨터가 있는데, 크리스탈은 뭐냐면은 감마 신호를 빛으로 변환시켜주는 게 크리스탈 역할이에요. 그리고 포토 멀티플라이어는 빛을 전기적 시그널로 변환시키고 얘를 증폭시키는 역할을 하고, 그것을 전기적 시그널로 변환이 되었기 때문에 디지털 영상 구성이 가능한 거죠. 이게 뉴클리어 메디슨 이미징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감마선이 방출되는데, 그 감마선을 크리스탈로 감마를 빛으로 변환시켜주고, 포토 멀티플라이어로 빛을 전기로 변환시켜주고 증폭도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우리 몸 안에서 일어나는 트레이서의 분포를 이렇게 영상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이게 뉴클리어 메디슨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은 환자 몸에서 방출이 되는 감마겠지. 그러면은 크리스탈에서 감마를 빛으로 변환시켜줘요. 그리고 포토 멀티플라이어 튜브에서 빛을 전기적 시그널로 변환시켜줘요. 그러면은 일정한 전기 회로를 통해서 영상으로 만드는, 그래서 모니터상으로 이미지가 구성되어서 볼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플라나 뉴클리어 이미징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굳이 따지자면은 싱글 감마를 영상을 하는 거예요. 싱글 감마를 영상을 하는 거고, 싱글 감마 반대는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으로 애닐레이션 감마가 있죠. 애닐레이션 감마가 있는데, 얘는 방향이 일방향, 180도 방향이 아니고 일정한 방향으로 하나의 감마가 방출되는 것을 영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플라나 뉴클리어 이미징이고요. 이거는 스펙트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사실 이거는 그 영상기기를 다루는 학문에서 그 과목에서 좀 다룰 거기 때문에 이 과목에서는 좀 스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과목은 펫 영상을 집중적으로 다루도록 하고요. 어쨌든 플라나 뉴클리어 이미징은 싱글 감마를 영상으로 하는 그런 영상 장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됩니다. 싱글 포톤 이미션 토모그래피인데, 싱글 포톤 이미션 토모그래피, 그래서 스펙트입니다. 단일 광자를 영상으로 하는 거고요. 단일 광자는 아까 그 레디오 아이소톱에서 어떤 액종은 그 애닐레이션 감마가 있는데 어떤 액종은 그냥 감마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감마를 영상으로 하는 게 스펙트 계측 장비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카메라 그 감마선을 계측할 수 있는 카메라가 3대가 있고, 얘는 2대가 있고, 얘는 2대가 있는데 환자 영상을 찍는데 지금 심장 영상을 찍고 있는 것입니다. 감마 카메라가 3대가 있는데, 이건 보통 브레인 뇌 영상을 찍을 때 얘를 많이 씁니다. 스펙트 영상 되고요. 이것이 펫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포지트론 이미션 토모그래피.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펫은 포지트론 방출되는 상황을 영상화하는 건데, 사실은 포지트론을 영상화하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은 포지트론이 방출되었을 때 일렉트론과 만나서 180도 방향으로 방출되는 애닐레이션 감마, 쌍방향으로 방출되는 감마를 영상으로 하는 게 펫이고, 엄격히 말하면은 포지트론을 영상화할 수 없어요. 감마를 영상하는 거고, 왜냐하면은 포지트론은 원작에서 방출돼서 그 날아가는 거리가 몇 밀리미터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처음 그 초창기 강의 슬라이드로 있는데, 베타는 종이로도 차폐가 돼요. 아니, 종이로 뚫고 나오는데 플라스틱으로 차폐가 돼요. 그래서 우리 몸
대부분 차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날아가는 거리도 굉장히 짧다는 거죠. 그래서 포지트론 그 자체가 영상화하는 것은 아니고, 이름은 포지트론 이미션인데 포지트론에서 방출되어서 포지트론이 방출되는데 일렉트론과 만나서 방출되는 애닐레이션 감마를 영상화하는 것이다 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뮤추얼 애닐레이션 리액션인데, 보시면은 베타 플러스가 있죠. 일렉트론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핵에서 방출된 베타 플러스가 있는데 얘가 일렉트론과 만났어요. 그리고 180도 방향으로 이렇게 감마가 방출되는 상황, 이것을 애닐레이션이라고 해요. 그리고 특징은 180도 방향으로 방출되고 그 에너지는 511케브다. 511 킬로 일렉트론 볼트다 라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펫은 이런 원자핵에서 방출되는 감마를 계측하는데, 이건 다 크리스탈을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거죠. 크리스탈의 역할은 뭐라고 그랬죠? 크리스탈은 감마를 빛으로 바꿔준다, 이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펫은 방출되는 감마선을 계측하는 장비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정맥 주사를 했을 때 몸 안에서 이렇게 무수히 많은 감마가 방출이 돼요. 그 방출되는 감마를 이런 원형 모양의 계측 장비로 영상을 하는 것이 펫이 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슬라이드인데요. 방사성 동위원소에서 감마가 방출되고 있어요. 그리고 크리스탈에서 감마를 계측하고, 그리고 PM 튜브에서 정기적 시그널로 방출이 되고, 정기적 시그널이 계측되는데 어떤 상황이냐면은 그 정기적 시그널이 동시에 계측되면은 이 신호를 우리가 애닐레이션 감마라고 간주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인시던스는 동시에 계측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180도 방향으로 방출되는 감마가 일렉트리컬 신호가 동시에 계측된다. 그러면은 어디선가 감마가 방출되었구나 라고 가정을 할 수 있고, 이것을 이미지로 구성을 하게 되는 게 펫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뉴클리아 이미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싱글 포톤 이미징 스펙트라고 했죠. 얘는 감마레이가 방출되는데 얘는 애닐레이션 감마와 같이, 오른쪽 애닐레이션 감마와 같이 쌍방향 방출되는 감마가 아니고 일방향 방출되는 감마여서 방향성이 없어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방향성을 만들어주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게 콜리메이터라고 하고, 그 콜리메이터는 납이나 텅스텐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납이나 텅스텐이 이 감마를 이렇게 어블리크한 그 비스듬하게 들어오는 감마는 차폐가 돼요. 그러면 얘는 계측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사이사이 슬릿으로 들어오는 감마는 계측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감마는 방향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콜리메이터라는 인위적인 장비를 부착을 함으로 인해서 방향성을 부여하고 비로소 감마선 계측 영상이 구현되게 됩니다. 이게 스펙트 영상의 개념이고요. 펫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포지트론을 영상화하는 건데, 포지트론 그 자체가 영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포지트론이 베타 마이너스와 결합을 해서 그때 방출되는 180도 방향의 애닐레이션 감마를 영상화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에너지는 511 킬로 일렉트론 볼트다 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정리하면 뉴클리아 메디신 이미징은 크게 싱글 감마를 영상화하는 스펙트 장비, 애닐레이션을 감마를 영상화하는 펫 장비가 있다. 그리고 어떤 걸 쓰냐, 어떤 핵종을 쓰냐, 그거는 그 메디컬 이미징에 사용하는 동위원소 특징, 아까 제가 계속 표로 설명드린 거 있죠. 그래서
감마를 방출하는 애들은 얘 스펙트에 쓰일 수가 있고, 일리네이션은 그 감마를 방출하는 핵종은 스펙트 영상에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모든 것에 문제는 다 있죠. 어떤 문제냐면은 얘는 포지트론 레인지라고 하는 건데, 베타 플러스가 방출되는 거는 프로톤이 과잉 핵종에서 베타 플러스가 방출되는데, 방출되었는데 이렇게 비행하다가 일렉트론과 만나요. 그래서 511케브의 감마레가 방출돼요. 근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베타 플러스는 원자핵에서 방출되고,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원자핵 그 자체의 위치를 알고 싶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베타 플러스가 방출되어서 이렇게 자기 에너지를 잃을 만큼, 제로가 될 만큼 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미징을 하는 그 상황에서는 이미 원자핵의 그 위치보다 많이 오차가 생긴 상황을 이미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필연적인 오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펫은 원자핵 그 자체의 위치를 이미징을 하고 싶은데, 베타 플러스가 방출되어서 에너지가 충분히 로스되어서 에너지가 제로 될 만큼 비행을 하고, 그때 이 마이너스와 결합을 해서 180도 방향으로 감마가 방출되기 때문에 이만큼의 오차가 발생한다. 이것이 기본 개념이고, 이것이 포지트론 레인지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결과 때문에 펫 영상을 이렇게 찍으면은 공간 분해능, 스페셜 레졸루션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 포지트론 레인지의 한계 때문에 그렇고, 얘는 원래 자연현상인 거죠. 자연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인위적으로 바꿀 수는 없어요. 그래서 펫의 공간 분해능 한계는 이러한 포지트론 레인지의 원인이다 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F18이 있고 O15이 있어요. 에너지가 635kilo 일렉트론 볼트고, 얘는 1720kilo 일렉트론 볼트예요. 그 앞에서 이야기했는데 파이스트론 레인지는 이 에너지와 상관관계가 있어요. 그러면은 그 1720kilo 일렉트론 볼트의 O15이 충분히 상쇄가 되어서 에너지 제로가 될 때까지 날아가려면은 얘는 더 많이 날아가는 거죠. 더 많이 비행하고. 그래서 펜 영상을 찍어보면은 F18을 표시한 영상보다 O15을 표시한 영상이 공간 분해능이 더 안 좋아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더 안 좋아요. 그 이유는 파이스트론 레인지 때문이다. 그리고 그것은 에너지와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내용입니다. 여기 밑에 쓰여있죠. 하이어 에버리지 파이스트론 레인지 에너지는 결국 롱거 파이스트론 레인지를 위반한다. 결국 그 결과 펫의 공간 분해능 인데, 공간 분해능은 뭐냐면 두 점 사이를 선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죠. 그러니까 공간 분해능이 안 좋다는 거는 뿌옇게 이렇게 보여가지고 두 선이 구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공간 분해능이 좋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 두 선이 명확하게 구분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F18 영상은 이렇게 구조물이 정확하게 구분이 돼요. 근데 O15 영상은 뭔가 이렇게 블러링 돼가지고 두 선이 구분이 잘 안 돼요. 이런 거가 공간 분해능이 좋다, 공간 분해능이 안 좋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되는 거죠. 그래서 파지트론 레인지는 에너지, 베타 에너지와 물에서 비정거리와 상관관계가 있다. 그래서 F18의 에너지보다 그 미디움 82의 에너지가 크죠. 그래서 비정거리도 길다. 비정거리라고 하면 이렇게 베타 플러스 입자가 날아가는 거리예요. 그게
루비듐 82가 훨씬 길다. 그 말은 추측컨대 루비듐 82에 펫을 찍으면은 F18 펫보다 공간 분해능이 어떨까요? 공간 분해능이 루비듐 82의 펫 영상이 훨씬 안 좋을 것이다 라는 것을 이 그래프로 짐작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그림은 애닐레이션 포톤의 또 다른 한계 상황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파란 글씨를 한번 잘 읽어보죠. 모멘텀 오브 더 베타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시스템. 그러니까 양전자가 베타 마이너스하고 결합해서 애닐레이션 감마가 방출되는데, 근데 원인은 뭐냐면은 그 에너지가 제로가 아닐 때 이게 만나서 감마가 방출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그 베타 플러스가 이렇게 방출되는데 이론적으로 제로인 상황에서 이 마이너스와 만나야 되는데, 얘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상황에서 이 마이너스와 만나기 때문에 그 모멘텀이 그대로 전달되어서 이론적으로는 180도 방향으로 감마가 방출되어야 하나 180도보다 작은 각도로 감마가 방출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코리니어리티의 아니다는 거죠. 그러니까 코리니어리티는 180도 방향으로 방출되어야 하는데 그 특성을 잃어버린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치냐? 180도 방향으로 방출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게 꺾여서 나와요. 그러면은 스캐너가 있는데 스캐너라고 하면은 이게 방사선 물질을 계측하는 장비인데, 계측 장비의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오차가 더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계측 장비가 클 때 난코리니어리티로 인해서 발생하는 공간 분해능의 오차가 매우 크다 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난코리니어리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제가 15장에서 펫에 대해서 개념을 설명드렸는데, 사실은 교과서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자세하게 예시 중심으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챕터 15를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다른 CT 파트나 이런 것도 한번 공부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강의하는 것은 교과서의 중요한 개념만 발췌해서 그리고 최신 경향을 포함해서 강의를 해드리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이런 교과서를 꼼꼼히 읽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챕터 15를 열심히 읽고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